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 중 13만 973가구를 30대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거래의 26.6%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 1년 내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진 가운데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월세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구 젊음의 거리 도심 한복판 상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잘 되지 않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물주들이 경매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2달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반 스텝은 좀 어떠신가요? 그 어느 때부터 좀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타트가 조금은 뜨뜨미지근하다,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올해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죠. 그래서 이 뱀과 관련된 소품을 지니고 있으면 이 한 해의 기운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들 따라서 재미삼아 하나씩 그런 소품들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뱀이 이 자연 속에서의 재생과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 녹색 화분, 녹색 식물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녹색 지갑이나 이 청록색 파우치처럼 청색, 녹색 소품들을 몸에 지니는 것도 기운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하나씩은 좀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좋은 기운은 저희 전문가들께 받아가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투자 전략 세워주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팍스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는데요.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재미난 통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서울 지역 기준으로 아파트 구매 1등, 2등이 30대와 40대를 대다수가 차지했습니다. 그중에 더 재미난 점은 30대는 마용성을 선호를 했고요. 또 40대는 강동을 포함한 강남 4구를 선호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지역은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마용성에도 속하지 않고 강남 4구에도 속하지 않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30, 40대가 어느 쪽을 더 좋아할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재밌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강경훈 소장과 함께 서울의 투자 가치 높은 지역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강동구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잠시 말씀 주셨지만 이 노량진을 준비해 오셨거든요. 사실 노량진은 벌써부터 조금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과연 이 지역을 왜 눈여겨봐야 하는지 소장님 지금부터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그 노량진 뉴타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시촌에서 하이엔드 주거 타운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전후, 그러니까 서울시 재개발을 전과 그리고 앞으로를 봐도
전 구역이 다 하이엔드 브랜드로 지어지고 지금 시공이 추진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이 노량진 뉴타운인데요. 여러분들 뉴타운 노량진으로 생각하시면 고시촌 그리고 공시생들 학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자, 오늘 노량진 뉴타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며 이런 일반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량진 뉴타운은요, 이 동작구 노량진동과 대방동 그리고 상도동 일부의 이 세 동을 걸쳐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로는 이 1호선과 9호선 그리고 장승배기역인 7호선을 남북으로 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량진 뉴타운도 9호선 때문에 굉장히 수혜 지역이 되는데요. 9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이 1호선과 7호선만으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좀 그런 점이 있었고요. 특히 여의도가 걸어서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데 지하철로는 접근이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9호선이 개통되면서 동서로 굉장히 편리하게 강남까지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변화인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여기를 한번 지나가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노량진이라고 하면 이런 공시생들과 그리고 학원 그리고 이런 그 학원 그 고시원 그 학생들이 이 컵밥거리 그리고 이런 컵밥이 유명한데요. 특히 코로나를 중심으로 그 코로나 전후와 굉장히 노량진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이런 공시생들의 감소와 또 이런 고시원의 또 굉장히 좀 상권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이 노량진 뉴타운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지만 9구역부터 13구역까지는 다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원들의 건물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이런 관리지역으로 존치관리지역으로 빠지고 상권이 계속 쇠퇴하면서 지금은 그 빠진 지역들도 굉장히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동의도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층도 좀 상가가 임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에 반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1구역부터 8구역까지는요. 2구역과 6구역은 지금 철거가 완료돼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1구역, 3구역을 빼면 다 이주가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지나가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맨바닥이 다 드러나서 이제 착공 준비 중에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뉴타운을요, 노량진 뉴타운을 오늘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노량진 뉴타운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됐을 때 미래 가치를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남부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 여의도를 꺾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또 마포 그리고 흑성 뉴타운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 노량진 뉴타운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내가 노량진 뉴타운을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노량진 뉴타운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볼 텐데요. 노량진 뉴타운의 개요를 간략하게 보시고요. 또 재개발 진행 사항, 구역별로 진행 사항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이 다 입주를 했을 때 주변 상권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또 어떤 개발이 잡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개요입니다. 일단 위치는요, 서울시 동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완전히 딱 붙어 있는데요. 이런 노량진동과 대방동
그리고 상도동 일대의 면적은 73만 8천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평수로 하면 22만 3천 평이 됩니다. 지구 지정은 2003년 11월 달인데요. 이때 지구 지정된 뉴타운들이 비슷한 지역으로는 신길과 또 아이온 뉴타운이 그 비슷한 시기에 지정이 됐지만 신길과 아이온 뉴타운은 절반 이상은 지금 또 개발이 완료됐지만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완료된 지역이 없었고요. 그 이후로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금융위기 그런 것들이 한번 강타를 했었고요. 원래는 12년까지 완료가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고시원 그런 건물주들 그런 상권이 굉장히 탄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8구역까지 있었지만 9에서 13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요를 보시면 되겠고요. 노량진 뉴타운은 한강변에 입지해 있습니다. 제1선의 반포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또 한강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95호선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요. 또 특히 서부선도 이제 개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부권의 핵심 주거지로 부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거의 1등이 예견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구역이 조합 설립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모두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하이엔드 8구역이 전부 다 하이엔드 브랜드다. 그래서 한 9,000세대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러한 단지가 형성이 된다.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존 학원가에서 대규모로 조성이 되면서 주변 상권을 많이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마포, 흑석과의 경쟁을 통해서 계속 이 서남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진행 사항인데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1구역에서 포스코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서 평당 730만 원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또 OTL이라는 또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역에서 지금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 1구역과 3구역을 포스코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2구역과 6구역, 7구역 같은 경우는 SK에서 드파인이라는 그 브랜드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구역은 현대, DH고요. 그리고 5구역은 서밋, 그리고 8구역은 아크로 이렇게 전부 다 그 브랜드로 조성이 된다는 점, 그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과 3구역이 나중에 대장주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1구역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45층 이상으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나중에 초고층을 통해서 굉장히 비싼 지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재개발 진행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구역과 지금 3구역은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지만 대장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지금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요. 3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2구역과 6구역은 철거 완료해서 곧 있으면 착공을 할 구역이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다 이주가 완료가 돼서 지금 철거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겠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의 특징입니다.
예, 미래 가치인데요. 제가 가장 마용성 그리고 강남 4구도 아닌 이 노량진이 앞으로 어떤 미래 가치가 있을까 하면 전 구역이 하이엔드 브랜드로 조성이 되는 고급 주거단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저는 굉장한 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동작구에서 또 특히 동작구만 보자면 흑석 뉴타운을 넘어선 노량진 뉴타운이 1등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TL이라는 이런 브랜드 13구역이죠. 그래서 포스코가 이렇게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요. 드파인이라든지 DH, 서밋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크로까지 이렇게 전 구역이 다 브랜드로 조성이 된다. 향후 입지도 굉장히 S급인데 전부 다 9,000세대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하이엔드 아파트로 이루어진다면 전무후무한 노량진 뉴타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2020년 그리고 21년에는요. 무조건 30억 이상 간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불었는데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30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내에서 흑석 뉴타운을 보시면 바로 좌측편에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간단한데요. 흑석 뉴타운에서 7구역의 아크로 리버 하임이 작년에 27억까지 갔었습니다. 27억까지 갔었는데 이게 한 6억 정도 조정 받았지만 또 지금 24억에서 25억까지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요. 동작구의 특징을 잠깐 보자면 2위가 1등과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 하임을 제외하고는요. 20억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노량진 뉴타운이 요 사이를 메꿀 것인지 아니면 치고 올라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인데요. 동작구 내에서 저는 1등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의 입지적인 강점을 한번 보시겠고요. 그리고 서남부권에서 어떠한 점이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입주가 다 9,000세대가 하이엔드로 완료됐을 때 노량진 상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입지적인 강점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노량진 뉴타운은 여의도 업무지구를 3도심 중 하나인 여의도 업무지구를 그냥 바로 연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량진 뉴타운은 그냥 재개발로 인해서 일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 9,000세대가 굉장히 고급 단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기도 따라오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굉장한 장점, 마용성, 강남 4구 이외에 또 특이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 때문에 마곡 이 업무지구 왜 이러지? 마곡 업무지구가 이제 그 9호선으로 그 접근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1호선을 통해서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 업무지구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의도를 비롯해서 그리고 공덕 업무지구, 용산 국제 업무지구 이 트라이앵글로 국제 업무지구가 클러스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발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라인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이 서부 경전철 노선도를 보면요. 그 서울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서강대교를 건너서 신촌역 그리고 세절까지 또 라인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2호선과 6호선을 편리하게 광창역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입지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남부권 입지 경쟁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업무단지가 바로 끼고 있다. 앞으로 여의도 업무단지는 용산과 공덕을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의도 업무단지를 끼고 있고 또 한강 인근입니다. 그리고 3도시 접근성 1795선 플러스 서부선을 다 가지고 있으면 네, 서남부권에서 여의도를 제외하고 굉장히 입지가 좋다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구역에서 8구역까지 하이엔드로 다 입주가 완료됐을 때 주변 상권의 변화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요. 네,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서 9천 세대로 인한 소비력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 아파트로 단지가 형성이 되면 인구 구성과 소비력 변화가 즉각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기존 그 학원가 그리고 수험생 중심의 소비 패턴에서 하이엔드 고급 주거 단지의 중심 상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종로도 지금 건물주들이 굉장히 수입이 안 나고 영세 상인들이 지금 어떻게 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바뀌고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온라인 시대 그리고 비대면 시대로 자꾸 돌입하기 때문에 상권의 그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느 지역이든 상가주택 주인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이 9구역부터 노량진 13구역까지는 옛날에 진짜 뭐 쌍수 들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개발을 해주세요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구역과 13구역 인근의 그 노량진 뉴타운 1구역, 8구역 인근의 9구역과 13구역에서도 앞으로 재개발로 정비 사업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런 하이엔드 1단지에서 8단지까지의 고급 상권으로 바뀌던가 이런 변화를 또 맞이할 것인데요. 이런 변화들이 또 노량진 상권의 변화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 부지 개발인데요. 저희 그 노량진 뉴타운이 이렇게 있으면 네, 요 앞에 수협 부지가 지금 동작구에서는 어느 정도 청사진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현대화를 끝냈고요. 이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이 요게 업무지구고요. 이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주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업무와 호텔도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시너지가 생기면 굉장히 상권과 그 노량진 뉴타운도 더 발달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요 철도가 보시면 국철과 1호선이 여의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노량진 뉴타운을 단절시키고 있는데요. 네, 철도 상부 입체적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그 한강변을 더 도드라지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하화 사업 시리즈들이 기존에 없는 것을 생기는 그런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제 상황에 따라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일단은 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요소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노량진 뉴타운으로 인해서 또 노량진 상권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여의도와 또 마포 그리고 흑석 뉴타운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의도와 노량진 뉴타운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여의도가 더 앞서고요. 입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서로 경쟁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는 앞으로 입지가 여의도 3도심 중인 여의도 업무지구에 바로
접하고 있고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은 한강변 입지 여의도 흑석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여기까지는 개통이 됐습니다. 5호선, 9호선, 신림선, 그리고 신안산선, 서부선, GTX 비노선은 개통 예정이고요. 노량진 뉴타운은 1호선과 9호선 환승역이고요. 7호선이 있고 서부선은 좀 딜레이가 돼서 26년 착공 그리고 30년 이후에 개통이 될 건데요. 그래도 노량진 뉴타운도 교통이 굉장히 좋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의도가 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거 환경입니다.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에 육박하죠. 그래서 이런 시범 아파트들이 재건축했을 때는 49층, 기본 49층으로 가기 때문에 40억 이상 가는 초고급 주거단지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도 그 여의도가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노량진은 앞으로 고급 상권으로 발전 가능하고요. 하이엔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된다. 이쪽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업지구고요. 상업지구는 대한민국 금융의 1등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중심 지역이 되겠고요. 노량진은 지금 현재 학원 수산시장의 상권으로 형성돼 있고 아까 보여드린 노량진 수협부지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또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가 업무지구에 주말이면 거의 텅텅 빌 정도로 업무지구에 치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 새로운 더현대 같은 백화점도 들어오고 재건축으로 통해서 이 복합 지역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노량진 뉴타운은 하이엔드 주거 타운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미래 가치를 보면요. 여의도는 공덕과 또 용산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상가 클러스터를 통해서 국제 업무지구로 굉장히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의 맨하탄으로 만들겠다 이 말 한마디에 다음 날 3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막 철회하고 난리 났었는데요. 굉장히 미래 가치 또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평균 아파트 시세는 여의도가 지금 훨씬 높고요. 지금 한 38억까지 가는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 노량진 뉴타운은 사실 입주해야 알겠지만 입주 후에는 한 23억 이상 그리고 일부 단지에서는 훨씬 더 상회를 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마포와 노량진 뉴타운을 비교하면요. 마포는 서울 서부권의 중심지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신촌과 홍대를 인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30대가 선호하는 지역이 이런 마포가 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보시면요. 마포는 한강변과 그리고 아이언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아이언뉴타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이언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천에서 한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하고 있고요. 같은 아이언뉴타운에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23억 이상을 하기 때문에 향후 올 하이엔드로 이루어지는 이 노량진에 비한다면 노량진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흑석타운인데요. 흑석뉴타운도 굉장히 한강변이 좋지만 마포처럼 흑석뉴타운도 아크로 리버하임 그리고 이 리버하임을 보면 25억 이상을 가지만 또 일부 센트레빌 1, 2차라든지 한강 프로지오 같은 아파트를 보면 좀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도 향후 들어섰을 때 노량진이 좀 압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인데요. 노량진 뉴타운은 교통의 요지고 그 하이엔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급 주거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굉장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인데요. 이런 장기적인 사업에 여러분들이 또 시너지를 받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량진 뉴타운이 30억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해당을 합니다. 최고급 브랜드가 적용이 되고요. 또 서울시는 집값 상승 기조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 조망이 확보된 최상층 라인과 주변 경쟁단지 대비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들 몇 군데에 대해서는 30억이 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거 컵밥이 있던 그 고시촌은 이제 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숨어 있다가 점점 떠오르는 이 노량진, 이 지역에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강경훈 소장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또 투자 가치 높은 서울 지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또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그리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꼭꼭 집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 시간 알기 쉽게 또 깊게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준 이사와 함께 살펴볼 지역은 강동으로 가볼 텐데요. 이 강동구 내에서도 고덕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준비해 주셨거든요. 먼저 이 강동구 고덕의 입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의 이제 중심지로부터 한강변을 좀 따라서 가다 보면은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강동구인데요. 강동구 하면 이제 천호동, 명일동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드릴 고덕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동구 하면 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강동구 고덕동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이다 아니면 이제 강남권과 거리가 좀 멀다 뭐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덕 그라시움 그리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뭐 고덕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 등이 재건축 등에 이제 성공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신축이고 대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의 높은 시세를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초중고 학군도 굉장히 또 탄탄하고요. 풍부한 녹지 환경도 가지고 있어서 아이 키우시는 젊은 층은 물론 이제 은퇴 이후로 노년층들까지도 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그리고 상일동역과 인접해 있는데요. 고덕동은 2028년도 개통 예정인 황금 노선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과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 위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입지도 입지지만 왜 이 지역을 좀 투자 유망 지역으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지 그 지역에 있는 개발 호재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개발 호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의 연장 개통, 그리고 둘째는 고덕 토평대교와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세 번째는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최고의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 4단계 고덕 구간이 2028년도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 종점역인 보훈병원역에서 생태공원 사거리역, 그리고 한영외고역, 그리고 고덕역, 샘터공원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 개통이 되면 고덕에서 강남, 삼성동까지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동 지역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접근성이 또 좋아지면서 향후 이 지역 임대나 매매 수요도 아주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고덕 토평대교와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 지금 현재 예정이란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강동 고덕 IC를 통해서 위로는 구리나 포천 그리고 아래로는 용인, 세종 지역까지 교통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처럼 9호선 지하철 개통이나 포천 세종 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교통 호재로 강동구에서 강남이나 여의도권뿐 아니라 포천에서 구리 그리고 용인 그리고 세종까지 이어지는 지역들까지도
이동성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서 각 지역의 주거나 업무 종사자 수요층들까지도 강동구로 흡수할 수 있는 매우 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약 7만 평 정도의 부지의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 단지입니다. 2025년도까지 약 25개의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임원진들이나 고소득층 종사자들이 이주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또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 최초의 이케아도 올해 개점 예정이고요. 이마트나 CGV 등 다양한 업무 시설 등이 올해 들어설 예정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도 건립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덕 비즈밸리의 개발로 인해서 한 9조 원 정도의 이제 경제적 효과와 무려 3만 8천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동구 일대는 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경제나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교통에 큰 호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자리도 늘어나니까 이런 큰 대형 개발 호재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사실 이 주거벨트도 좀 크게 변화할 예정이죠. 이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재개발 추진 현황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위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덕동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 단지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노후된 주택 단지들입니다. 과거 고덕 1지구 그리고 고덕 2-1, 고덕 2-2 지구로 불렸었는데요. 이곳들은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했었었는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경제 상황 등의 악화로 대부분 해제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는 매우 심각한 이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좀 구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노후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이제 보이는 것이 노후도인데요. 이 부분이 진하면 좀 더 오래된 연시 기분을 나타내 줍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가 느껴지시나요? 서울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로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들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덕 1지구, 고덕 1동 신속통합 기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굉장히 또 넓고요. 노후도 또한 88%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나서 단 5개월 만에 60% 이상까지 달성을 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좀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로 인해서 최근 이제 2024년도 12월 정도에 동의서 효력은 지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동의서가 좀 빨리 진구가 됐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재추진하면 또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만 되면 한 2,000세대 정도의 좀 대단지 아파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이제 고덕 2-2 알파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노후도는 80% 정도이기는 합니다.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 중이고요. 최근에 강동구청에서 개발 행위 제한과 지형 도면 고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9호선 샘터공원 역과도 좀 거리가 있고 또 면적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외의 지역들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졌던 곳인데요. 현재는 오히려 반대로 가장 또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강동구의 고덕동의 첫 역세권 재개발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오른쪽에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요. 과거 고덕 2-1지구, 현재 고덕 2동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역시 노후도가 85% 정도로 매우 높은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요. 2024년도 11월 달에 강동구청으로부터 연본 동의서를 발부받아서 또 열심히 동의서 진구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고덕동의 이 재개발 추진 현황을 이 샘터공원역 앞으로 생길 역이죠. 그 역 중심으로 이렇게 네 구역을 일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네 구역 중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이 지역에 좀 투자해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이 지역 중에 투자 유망 지역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지도상 가운데 빨간 전선으로 이제 이루어진 곳입니다. 과거 고덕 2-2 지구였고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이 지역 추천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지역은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황금 노선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바로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입주 중에 있고 이 지역은 예전부터 고덕동에서 가장 투자성이 높고 금액대도 약간 다른 지역들보다는 높았던 곳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면 고덕동의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갈 대장 아파트가 들어설 매우 투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무려 노후도가 90%입니다. 현재 서울 내에서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이 정도의 큰 면적에 노후도가 90%인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투자성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주변 다른 재개발 추진 지역들보다도 단독주택 비율이 좀 높아서 조합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또 좋고 역세권 재개발은 다른 재개발과는 다르게 또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사업성 부분에서 굉장히 더욱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지역이고요. 보통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지, 즉 동의서를 많이 진구받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항상 어느 지역이든 단독주택주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역세권 재개발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개발 가치가 높아서 단독주택주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제 재개발 방식이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고덕 2-2 지구가 이런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 지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여기는 이제 전부 통합을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운영 기준이 좀 개정이 되면서 면적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1, 2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좀 생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체 면적으로 좀 통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마침 최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꼭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는 역세권 일대라고 한다면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주어서 역세권 재개발과 똑같이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좀 추천드린 이 지역에 좀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면 9호선 샘터공원역으로부터 250m 이내 그리고 간선도로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신속통합 방식 이제 신속통합기의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을 해도 오히려 전체 면적은 늘어나고 용적률은 500% 이제 역세권 재개발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어떤 방식으로 좀 추진되어도 초역세권이라는 이점과 그리고 또 심한 노후도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로 이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 적용되는 법을 적용받아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좀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왜 투자해볼 만한 지역인지 조금 팁이 늦게 트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강동구 고덕동은 현재로서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나 학군 그리고 녹지 등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 9호선 샘터공원역 연장 개통 그리고 제2의 중부고속도로인 포천 세종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고덕 비즈밸리 입주 등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또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도 노후도가 90%로 언젠가는 반드시 또 개발이 돼야 하고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또 용적률을 50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500% 이상의 용적률은 당장은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최고의 효율로 지금 개발이 가능을 하니까 아무래도 동의율도 좀 더 빠르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 강동구는 역세권 재개발 시작의 신호탄이 이미 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덕 2-2 알파 그 바로 아래에 보시면 이제 강동구 에서 좋은 땅 그리고 좋은 위치 그리고 학군까지 가지고 있는 명일동도 있습니다. 한영외고역 중심으로 명일동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재개발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곧 오늘 추천 지역으로 말씀드린 9호선 샘터공원역 인근으로 역세권 재개발이나 또 신통기획으로도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시작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 미리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에 좀 선점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하철이 개통된다거나 또 고속도로가 뚫리는 이런 대형 호재가 있을 때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높은 노후도 그리고 새로 적용되는 법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지역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말씀 주신 이 고덕동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예상하고 좀 들어가 봐야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이 고덕동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 지역 투룸의 매매가는 이제 5억대 초반이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대 초반, 6억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3룸은 3억대, 투룸은 이제 2억대 중반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거나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아직 재개발이 선정되기 전에는 작은 것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위험 부담도 좀 줄여야 되고 당장 재개발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재개발이 선정되고 진도가 많이 나가고 나서 그 지역에 좀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큰 평수로 옮겨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임장 조사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사고 싶은 것이 남들도 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즉 가급적 재개발이 선정되기 전에는 뭐 반지하라든가 뭐 연식이 좀 오래된 것들은 조금 이제 피하시고 10년 내외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제 그런 물건들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임장을 하시다 보면 연식은 많이 오래되고 이제 반시야에 이제 대지 지분이 높아서 평당가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꼭 매년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한번 열람을 해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청약시 무주택자로 현재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좀 재개발대로 노리고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과 재개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강동구 고덕동은 9호선 개통 전이라 5호선 고덕역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임대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3년 뒤에 9호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이 지역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임대가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서 실투자금이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투자금도 조금씩은 이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얼마만큼의 투자금을 좀 예상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현장 임장하실 때 또 유의하셔야 할 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개발 투자처를 보러 가실 때는 좀 적은 비용으로 소형 평형에 좀 안전하게 묻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드렸으니까 자, 이런 지역 어떤 투자 물건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